자, 사례관리 부분에 최근 5년간 대표 기출 좀 보면 최근 5년간은 뭐 한 해에 3문제 정도가 기본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출이 잘 되는 부분이죠. 16회 때 2문제인데요. 그래서 그냥 평균 2.8인데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이제 3문제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한 챕터에서 3문제면 많은 거죠.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 및 주요 특징은 아주 빈출이에요. 등장 배경도 많이 나오고 특징도 많이 나오고 사례관리의 과정 역할. 그런데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요 특징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공부하면 되는데도 조금씩 문제가 계속 같은 영역이 나오다 보니까 인용되는 문장들이 조금씩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까지 좀 빼가셔야 돼요. 자, 여기에 보시면 기출문제 리스트가 쭉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53% 정도 18회 때는 요 정도. 그러니까 지금 막 50% 이하로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그렇게 정답률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골고루 공부해야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에서 주요 특징에서 이제 문제들을 조금 보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여기에서는 탈시설화, 지방 분권화, 뭐 복합적 욕구의 증가 이런 말들이 뭔가 어떤 현상들이 사례관리를 등장하게 했나, 그 다음에 사례관리의 주요 특징은 뭔가 이런 것. 그래서 여기는 볼까요? 이 장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거의 다 출제범위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지만 등장 배경이나 특징은 거의 매회 출제되었다. 그 다음에 지방분권화 민영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서비스의 분산, 우리가 서비스의 분산성, 산재성, 단편성 이런 말들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한 필요에서 사례관리가 꼭 촉진되고 있는 계기다라는 걸 이제 같이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9회 나왔던 문제 같이 볼게요.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 예, 여러 번 나왔는데도 또 나오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가족의 보호 부담 증가. 맞습니다. 사례관리의 주 대상이 복합적 욕구를 가진 사람이고요. 복합적 욕구를 가진 사람의 주 대상이 노인, 장애인, 아동 이렇게 되죠. 그래서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례관리에서 가족의 보호 부담 이런 걸 케어 벌든이라 그래요. 가족이 케어하는 그 무게의 짐. 예, 그래가지고 패밀리 벌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계속 증가하게 되는 거죠. 평균 수명도 늘고 또 노인 같은 경우에는 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일정 기간의 욕구가 아니라 생애 주기 전반에 따른 욕구잖아요. 그래서 가족의 보호 부담의 증가가 사례관리의 증가를 가져온 거 맞아요. 이 사람들은 복합적 욕구의 주 대상이고요. 맞고요. 두 번째, 장기 보호에서 단기 개입 중심으로의 전환했는데 이거는 틀린 걸로 맞는 답이죠. 사례 관리에서는요, 딱히 이제 사례 관리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 한번 이걸 읽어볼게요. 사례 관리가 장기 보호를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기 개입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다. 사례에 따라 적절한 개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사례 관리는 장단기 보호에서 뭐를 하게 해라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장기 보호에서 뭐 장애인이나 노인의 장기 보호의 문제를 단기 개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사례 관리라는 걸 등장시킨 건 아닌 거죠. 어찌 보면 장애인이나 뭐 노인 이런 경우는 장기 보호 문제가 되게 많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례 관리가 어떤 효율성이라는 목표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일정 부분 중복이나 누락을 막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런 효율성이 다 장기 보호를 단기 보호로 전환해서 줄이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서비스의 중복이나 누락을 막는 조정의 능력을 증대시키는 거지 이런 의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단기 보호하고는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통합적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 그렇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의 욕구는 여러 기관의 여러 서비스를 받다 보면 중복이나 누락이 발생할 수 있는데 통합적 서비스가 바로 이 조정을 하는 걸 통합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거죠. 4번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증가. 맞죠. 사례 관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합적인 욕구,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의료 등등 같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로의 전환, 이거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은 시설이 더 거대해지고 시설 중심의 보호에 있다 보니 사람들이 페이션트, 환자라고 불려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인권도 더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대규모 시설보호에서 두 가지의 의미예요. 지역사회보호라는 것은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돌아와서 재가복지, 자기 집에서 서비스를 받자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대규모 시설에서의 인권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지역에서도 소규모 시설화, 그래서 소규모로 시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있잖아요. 근데 대규모일 때보다는 소규모일 때 개인의 존엄성이 살아나잖아요. 예, 그래서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로의 전환은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사례관리는 이런저런 등장 배경과 필요에 의한 거기 때문에 문제로 자주 등장합니다. 자, 거기까지 봤고요. 대표 기출에서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예, 요 문제의 여러 가지 영역을 좀 볼게요. 사례관리 원칙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큰 문제죠. 사례관리에 관한, 그 다음에 사례관리의 원칙과 활동, 사례관리에 관한. 그래서 사례관리 전반에 큰 문제도 많이 나왔고, 작게는 사례관리 아까 통합성, 포괄성, 무슨성 이런 원칙에 대한 것도 좀 나온다. 여기까지 잡고요.